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양승우 부원장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연구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서 기금 또는 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개발 사업을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한 607조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30조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35개 부처청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심지어는 대검찰청, 요즘 법무부에서까지 R&D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특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허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의 핵심 기술은 CDMA라는 다중 분할 접속 방식이라는 기술을 개발한 거는 퀄컴이라는 미국의 회사였습니다. 이게 거의 실험실 정도의 단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하는 애트리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상용화하게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퀄컴은 거대 공룡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매년 2조 원 이상의 로얄티를 지불하게 됩니다. 퀄컴이 한국하고 계약을 하면서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을 넣습니다. 한국한테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게 이제 WTO 협정상의 그러한 원칙인데요. 그걸 우리보다 더 좋게 중국한테 해줄 겁니다. 수출하는 거하고 내수하고 로얄티를 어떻게 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해서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천 기술은 물론 미국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개량 기술들을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트리하고 이제 문제가 돼서 개량 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반환하라는 중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한 1,300억 정도를 애트리가 청구해서 받았던 ICC 중개 사건에서 받았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어떤 산업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물론 장기적이고 그리고 기업 전사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한다는 점에서는 정부 사이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다출원 정책을 채택을 해서 특허를 많이 출원하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한 50만 건 정도 특허를 출원하는데 그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2%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출원하면 문제가 생겨나는 게 그거에 대한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의 문제를 이제 파악하고 나서 이제 정책을 좀 전환을 하게 됩니다. 다출원 정책에서 질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S, A, B 이 등급으로 특허를 나눠서 S 같은 경우는 해외까지 출원해서 등록받는 적극적인 정책을 가져가고 A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내에만 출원해서 등록받고 B는 출원과 동시에 공개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러한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특허로 출원해서 권리의 견고성을 가져가야 될 그러한 특허의 경우에도 나쁘게 말한다면 약간씩 그걸 쪼개기 위해서 2건으로 낸다든지 3건으로 낸다든지 이러한 부풀리기식의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정부 당국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 성과평가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좀 내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간의
특허 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레이드를 나눌 건지, 어떤 방식에 따라서 평가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과평가 정책과 연동돼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주체 또한 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 산학협력단이 그 해당 특허를 비롯해서 지식재산권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평균 인원이 약 2명입니다. 한 대학에서 수십 명의 교수님이 계신다면 그 수십 건의 특허가 나온다고 예를 가정한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있는데 2명이 일을 하면 거의 10건 내외의 특허를 관리하는 이런 역량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조직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 정책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산학연 협력 체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연구자 측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구자 측에서는 논문이 중요하고 특허도 개수가 중요하지만 산업계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논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을 좀 나눠서 그 기업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기업을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 특허라든지 지식재산권을 가져가는 반면에 대학이나 정부 출연령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먹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고민해 볼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청을 만들어야 되느냐 마느냐 여부인데요.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법령인 지식재산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입니다. 그리고 혁신본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나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이 심사 등록 업무는 특허청에서 하고 있고 일부 그에 관해서 지식산업재산권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이디어와 표현을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차이점 때문에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이런 것을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의 그 혁신본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서 특허법이나 각 소관 법령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관계되는 이러한 특허 정책이라든지 지식재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거는 혁신본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